한 대학 교수가 제자에게 황산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검찰청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현재 이 병원 안에 그 학생이 입원 중입니다.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서 이 피해 학생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리부터 목 아래까지 상반신 대부분을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너무 안타깝고 끔찍하네요. 아니 교수가 제자에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분이 교수님을 불러서 들어오시라고 통을 하나 들고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그냥 애한테 들이분 거예요, 황산을. 어떤 상황에서 들이분 겁니까? 이게 뭐 앉아 있었던 상황? 예, 다 앉아있었죠, 전부 다. 다 바로 옆에 앉아있었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교수님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들이붓고, 남은 거 맞아? 애 아빠 얼굴에다 그냥 확 들이버가지고 지금 두 분 다 이렇게 심하게 됐거든요, 지금. 검찰 청사 안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황산 테러 사건. 황당하네요. 지난 5일 형사사건 고소인 자격으로 조정협의를 하던 대학 교수가 피고소인 제자와 그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둔 황산을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집중 공격을 당한 학생은 물론이고 당시 함께 있던 가족들과 검찰 관계자 등도 크고 작은 화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어휴 이것도 끔찍하네요 정말. 네.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학생이 입었던 바지인데 상태가 어떠냐면요. 지금 보시면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보고. 어휴 완전히 너덜너덜. 옷이 이렇게 된 거예요. 타버렸습니다. 보세요. 네, 이 황산이 튀어 타버린 피해자의 바지인데요.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바지 부분이 이게 지금 아니, 안쪽이 다 아버지도 타들어갔어요. 방해를 많이 입으신 것 같은데. 현재 피해 학생은 전신에 40%의 화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황산, 염산 이런 화학물질이란 화상은 조직에 한번 침투가 되면 점진적으로 한 3, 4일간은 계속 그래요?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 침투가 계속 진행됩니다. 게다가 머리 위에서 황산을 쏟았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귀가 없어질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형체는 있는데 네. 이미 다 타서 안쪽으로 침투해서 타버린 네. 지금 안면부의 한 50% 정도가 녹아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이 환자분한테 평생 두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랑 사회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들의 옆에 있었다는 아버지를 만나봤는데요. 그때 많이 다치셨죠? 당시 상황이. 네, 뭐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은 뭐 조정 다 잘 돼서 네. 조정이 들어 나갔었거든요. 들어와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그 아드님한테 먼저 먹었어요, 그냥 완전 데리고 남은 거 나한테 먹고. 피해 학생의 아버지 역시 손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이 몸에 난 상처보다 아들의 앞날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제일 걱정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21살인데 22살 만으로 21살, 22살인데 저 큰일 나잖아. 나야 뭐 이제 나이 21살 학생이거든요. 우리 아들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좀 마음이 아니에요. 어린 제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만 교수. 그런데 황산을 투척한 뒤 보여준 태도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여자 없다고 합니다. 조정위원분이 이제 그 옷을 벗기면서 이제 또 여기 좀 양쪽 팔에 묻어가지고 이제 그분도 여기 팔에 옷이 막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만은 이게 나중에 태어나게 찬물로 씻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수와 조교로 만난 두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있기 전 피해 학생이 해당 교수와의 문제로 상담을 자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대요. 도대체 무슨 갈등이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트러블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많이 화를 내셨고, 근데 그 전에도 이제 들어가자마자 교수님이 방문을 잠그고 핸드폰 내놓으라고 하면서 핸드폰 뺏었었나 봐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얘기하지 마. 지금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때리려는 신용을 막 한다든지. 네, 제자를 감금과 협박했다는 소문에 휘말리면서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말았다는 교수. 검찰 조사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 풀하시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정을 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어떻게 검찰청에서 황산 테러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 정말 큰 문제는 이렇게 감정이 상해 있는 걸 조정조치에 붙여서 대립된 당사자들을 부르면서
그 안에서 아무런 보안 검사도 하지 그러게 않고 말이에요. 신분증만 네. 맡기고 출입증을 받으면 검찰청 조정할 때 보통 가지고 들어갈 그러거든요. 수가 있었죠. 뭐 누가 가방에 뭘 숨기고 와도 좀 알 수 없게끔 돼 있었던 거죠. 사태 수습에 나선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해당 교수는 현재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